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철학TV의 해인생입니다. 자, 오늘은 직업 탐방, 나에게 맞는 직업 찾아 산만리 중에서 자, 오늘은 연구원 내지 과학자, 전형적인 이제 이과 계통이죠, 그죠? 기술 계통. 그 중에서 이 연구와 과학에는 어떻게 보면 순수 과학이라 볼 수 있죠, 그죠? 주로 우리가 과학은 순수 과학이 있고 응용 기술 계통이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학 계통은 응용이라 볼 수 있고, 이런 각종 연구를 하는 이런 쪽은 순수 과학이라 볼 수 있는데요. 약간은 성질이 다릅니다. 기본 베이스는 같다고 볼 수 있는데 2차적인 적성에서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연구원, 과학자, 주로 순수 과학에 맞는 적성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그러는데요. 제일 좋은 거는 우리나라의 국책연구기관이 있거든요. 이 국책연구기관을 한번 특성을 보면은 대충 알 수가 있죠, 그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이쪽에 맞겠구나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국책연구기관을 쭉 한번 이렇게 나열을 해봤습니다. 이것의 특성을 보면서, 물론 이게 전부 다 하나같이 연구원 과학자이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좀 다르거든요. 사주팔자에서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각 목화 토금서 오행에 따른 어떤 그런 분류도 또 나올 수가 있고 한데, 그거는 이제 그 다음 이야기고, 기본적인 베이스는 이게 다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거 쭉 명칭을 한번 볼까요? 한국기계연구원에 있어 보니까 기계연구원, 요게 지금 우리나라 그 대전에 있는 대덕연구단지에 소속된 국책기관을 다 뽑아봤는데, 기계연구원에 있어요. 기계연구원은 주로 기계라든지 자동차와 관련된 그런 어떤 기술, 기능을 연구하는 그런 쪽에 보면, 어떻게 보면 금속 계통이라 볼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쪽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화학연구원, 이거는 화학기술 쪽이죠, 그죠? 오행상으로는 화에 목화에 해당하는 기술. 이거는 이제 한국기계연구원은 오행상으로는 금과 관련된 연구라 보시면 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사주에서 오행에서 똑같은 연구와 관련된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은 오행에 따르게 분류할 때 이걸 참고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항공우주연구원, 이쪽은 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위성이라든지 이런 쪽, 그지? 관련, 그런 쪽, 항공, 비행기 관련, 이런 쪽 연구를 하는 쪽이라 볼 수 있고, 이것도 약간은 항공, 비행기니까 금속, 금오행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국천문 우주연구원, 주로 우리가 이제 관측하는 거죠. 천문을 우주를 관측하는 계통, 이런 쪽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오행상으로 보면은 반드시 어떻게 한쪽으로 딱 정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분야가 다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한국원자력 연구소는 주로 이제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쪽이고, 원자력 발전 외에 요즘 원자력에서 의료 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죠? 이쪽에 보는데, 이거는 원자력이라는 게 화의 에너지의 어떤 집성이라 봤을 때 화하고 관련이 있다. 오행상은 화. 그 다음에 한국기초과학연구소는 그야말로 기초과학, 우리가 수학, 물리, 화학, 생물학 등 기초과학을 연구해가지고 각 산업 분야의 응용 공학이라는데, 이쪽에 이제 제공학에서 하는 기초과학인데요. 요거는 다 조금씩 다르죠. 수학, 물리, 화학, 생물학. 수학하고 생물학 계통은 이 오행상 수와 관련된 쪽이라 볼 수 있습니다. 화학은 그러면 화가 되겠고, 물리는 종합적이라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수, 화, 목 다 해당되다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한국 생명공학연구원이 있는데요. 자, 이쪽은 주로 우리가 생명체에 관한 뭐 기능이라든지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조작해가지고 하는 뭐 이런 쪽이라고 있겠죠. 그죠? 유전자 관련된 이런 쪽인데 이것도 오행상으로는 수와 관련되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있는데요. 그게 뭐 전자, 뭐 인터넷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컴퓨터와 관련된 그쪽을 연구하는 쪽인데요. 전자나 통신은 전형적으로 화오행을 대표하거든요. 그쪽에 인연이 사주에 나와 있으면은 똑같은 그러니까 우리 연구원 과학자의 소질을 가지고 있더라도 같은 값이면은 그쪽을 맞춰주는 게 좋아요. 다음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이쪽은 주로 이제 뭐 대체에너지라든지 이쪽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쪽인데 이것도 에너지도 하나의 화라고 볼 수 있죠. 화라고 볼 수 있는데 화와 관련된 사람들이 이쪽으로 인연을 맺으면 좋겠죠. 그죠? 그다음 한국지질자원연구소. 주로 땅이라든지 바다에 있는 지질, 땅 속을 연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뭐 지하자원에 관한 연구. 그야말로 이거는 오행상 토네요. 토와 관련된 인연이 많은 사람. 이런 쪽은 좋겠네요. 다음은 한국과학기술정보. 주로 이제 핵심 과학, 그러니까 국내 핵심 과학을 기술에 관한 정보를 갖다가 수집하고 뭐 개발하고 관리하는 그래가지고 이제 각 산업 분야에 이제 제공하는 그런 쪽인데요. 그야말로 이거는 오행상으로는 어느 목화토금수 하나를 뭐 특정 짓기는 어렵겠어요. 보니까 그냥 골고루 다 할 수 있겠네 보니까요. 다음은 한국표준과학연구소. 이거는 우리가 각종 표준이 있죠. 뭐 시각 표준, 그러니까 우리 각종 쓰고 있는 단위에 대한 표준, 그런 것을 어떤 연구하는 쪽인데, 이것도 오행상으로는 어떤 목화소금수를 결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냥 다 쓸 수 있겠어 보니까. 다음에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있어 보니까, 다른 건 다 한국이라고 쓰는데 요거는 국가라 써놨어요. 한국과 국가가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맨 같은 뭐 그래 봐야 되죠. 이거는 순수 수학을 연구합니다. 순수 수학을 연구해가지고 그것을 IT나 정보통신이나 경제계통에 어떤 응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이라 볼 수 있는데요. 순수 수학이니까 오행상 수와 관련된 쪽이라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연구과학 계통 중에서 이렇게 국제 연구기관의 이름을 써놨고, 그 다음 하는 그 내용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연구나 과학이라는 계통은 사주에서 한쪽으로 깊이 파고드는 어떤 성향, 끝을 보는 성향, 탐구하는 거거든요. 탐구하고 연구하고 자기가 호기심 있는 쪽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깊이 파고드는 원리와 논리를 파고드는 쪽, 그런 쪽의 성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식신의 성분입니다. 앞에 식신은 여러 가지 써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이게 순수 과학 내지 어떤 그쪽이기 때문에 그쪽 계통이 좀 지나치게 좀 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구나 과학자 같은 경우는 응용과학이나 공학하고는 조금 더 달라요. 어떤 결과를 구체적으로 확 나타내는 쪽이 가미가 되려고 그러면은, 이제 물론 재성이 가미가 돼야 되는데요. 그게 너무 재성이 너무 강한 쪽으로 가버리면은, 이거는 응용과학 내지 응용기술, 응용공학 계통으로 가게 되고, 요 연구회나 과학자 같은 경우는 그 재성의 힘보다는 식신의 힘이 강한 거예요. 오직 그러니까 몰입하는, 매집하는 이런 기운이 강해야 되거든요. 그쪽이 잘 나와 있으면서, 물론 이제 재성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재성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어떤 구체적인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데, 또 연구를 할 때 그게 재성이라는 게 공간감각, 도형 감각을 나타내는 입체적인 감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과학기술 쪽으로도 그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정밀한 어떤 입체 감각 이런 게 통찰력이 될 중에 하나야 필요한데, 그거는 정제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정제가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식신과 정제를 가진 사람들이 이걸 하면 좋은데, 정제보다는 사주에서 식신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이 이걸 하면 좋아요. 물론 여기서 보면은 한국 천문연구관측 같은 경우는 약간 편제의 기운도 필요해요. 편제, 우주 이런 쪽은 이거는 굉장히 넓죠, 그죠? 광범위한 쪽이니까 여기는 편제의 기능도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보면은 주로 정제가 필요해 보니까 편제가 더 필요한 데가 별로 없네요. 네. 예, 항공, 우주하고 천문은 한편으로는 편제, 큰 공간 감각을 필요로 하는 그런 쪽 어떤 성분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연구원이나 과학자를 꿈꾸시는 분들은 오늘 하신 요 카테고리를 잘 참조를 하시면은 내가 어느 쪽에 어떤 관심이 있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적성이 있겠구나. 그 중에서 실제로 이제 아까 사주상에 식신이라든지 정제 편제가 있는 경우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이 국책 연구하는 오행에 따른 오행의 특성들이 있거든요. 앞에 제가 설명하면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는데, 거기에까지도 맞아주면 좋습니다. 사주상에서. 그래서 사주상에 식신이 금인 사람은 기계 기술 쪽으로 간다든지, 그러니까 식신이나 재가 금인 사람은, 그 다음에 식신이나 재성이 화인, 목화인 사람은 뭐 화학기술 쪽으로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지? 이렇게 오행까지도 이제 맞춰주면은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죠? 우리가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예. 이왕이면 다홍치마를 입은 거 하고 그냥 누더기 옷을 입은 거 하고는 속의 본질은 다르지 않지만은 좀 다르죠, 그죠? 우리 때로는 형식이 내용을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그것까지 맞춰주면 좋겠죠, 그죠? 예, 그거는 이제 사주팔자를 정확하게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이런 대충 내용 한쪽으로 파고들고 하면 이런 기술은 본인들 대충 알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과학이나 연구원이 되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보면 성격이 보면은 이거 외부의 어떤 시선이라든지 외부의 영향을 별로 안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호기심이 가는 쪽에 몰입돼 가지고 깊이 파고 들어가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깥 세상으로 어떤 그 호기심이라든지 어떤 그게 열리는 게 아니고 안으로 열려 있어. 안으로 파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건 내면 재능이라고 그러는데요. 내면적 가치를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진리라든지 어떤 이런 지혜란 지식이란 이런 것을 중요시이고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파고 들어가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인간관계 이런 쪽보다는 이런 쪽입니다. 뭐 물질이나 뭐 사람에 대한 연구도 마찬가지인데요. 좌우지간 어떤 진리나 지식, 지혜를 연구하는 쪽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쪽에 관심이 많은 쪽이고 그런 쪽에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이 연구나 과학자를 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평생 살아가면서 굉장히 내가 좋아하는 데 빠져가지고 몰두한 일종의 매니아죠, 그죠? 매니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취미에도 매니아가 있지만은 이 직업도 이런 쪽은 매니아 직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매니아 직업이 상당히 좋죠, 그죠? 예, 그런 쪽이 성향이 강한데 바깥 세상에 나가지고 사랑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또 거꾸로 사랑과 관련된 일을 인간관계 일을 좋아하는데 이런 거 하라 그러면 못하죠. 예.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적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적성에 맞는 직업을 큰 카테고리에서 최소한 맞춰야 됩니다. 예.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우리가 자연계 계통이죠. 자연계 계통 중에서도 순수, 오리지널 어떤 자연계통이라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상과 같이 오늘은 연구원, 과학계에서 말씀드리니까 여러분이 잘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참고가 잘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여러분과 저희 각자 적선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행운을 가져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